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1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발언,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누구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윤석열을 겨냥한 말들입니다. 윤석열은 싹수가 센노랗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자 정치 감시다. 윤석열 검찰의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이것은 정치 공작이 아니라 범죄다. 그리고 윤석열 엑스파일, 부인, 장모 의혹 이렇게 혐의 많은 후보는 본 일이 없다.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면서 전 가족을 도륙냈다. 전가족을 도륙냈다. 검찰의 정치 개입, 윤석열 검찰의 정치 개입, 윤석열의 범죄, 그리고 김건희 씨 이야기까지 나오는 윤석열 엑스파일, 그리고 조국 가족 도륙. 자, 이런 표현은 얼핏 보면은 마치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경선을 벌이고 있는, 대선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들입니다. 홍준표 후보. 자, 어제 처음 열렸죠. TV토론. TV토론에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고, 또 오늘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일종의 역풍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제치고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를 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부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민주당 계열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역선택 이야기가 있었죠. 역선택. 이 역선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몇 차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만만하기 때문에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만만한 후보를 선택을 한다. 또 하나는 그래도 그나마 이 야당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그나마 괜찮아서 선택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를 외치는, 특히 열성 지지자들은 홍준표에게 마음이 가겠죠. 그러면은 자, 이번 1차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는 지지 정당을 따지지 않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안 넣기로 했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민심을 읽기 위한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나 나중에 2차, 3차 여론조사나 다 이 민주당 계열 지지층들도 다 전화를 받으면은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에서는 70%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고, 마지막 한 명을 뽑는, 야당 후보를 뽑는 마지막 투표에서는 50%, 절반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또 홍준표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번 사실 1차 컷오프 때도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상당히 많이 선전을 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3차까지 선택을 받아서 홍준표 후보가 만일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은 본선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가령 이재명이 지금 유력하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했을 때 이 야권 후보 여론조사 적합도에서 홍준표를 선택을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찍지 않고 홍준표를 찍을 것인가? 자,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장성에서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도 자기들의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나를 찍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본선에서는 자기 진영 사람을 찍는다.
뭐 일부 조사에서는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안 찍고 야당을 찍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뭐냐면은 아예 그럴 바에 투표장을 안 가는 거죠. 투표장을 안 갑니다. 홍준표 찍으러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윤석열이 돼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 마치 지금 민주당 사람 같은 수위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있으니 오늘 아침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역선택 유도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일단 이 중앙일보 6면 보시면은 지금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 자, 홍준표가 보수 개멸은 윤석열 후보 탓이다. 이렇게 한 것을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문마다 제목이 조금씩 다르죠. 홍준표는 보수 개멸 윤석열 후보 탓이다. 윤석열은 무슨 말이냐.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가 당대표로 선거를 이끌었는데 그때 참패를 해서 보수가 개멸됐다. 정치적으로 보수가 개멸된 것은 그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홍준표는 이 보수 정권을 수사를 해서 보수를 개멸시켰다. 자, 이 부분에 어제 충돌을 했죠. 제가 어제 늦게 이 토론 끝나고 소개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자, 홍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보수 개멸에 앞장서고 죽은 권력을 잔인하게 수사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검찰 수사 때문에 보수가 개멸한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할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게 이유다. 그리고 홍준표는 또 이런 이야기하죠.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했으면 5명이 자살했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이 5명 이름 대봐라. 또 이렇게 하니까 이름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나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일을 처리했고 검사로서 한 일에 사과는 맞지 않다. 자, 이렇게 방어를 했죠. 자, 그래서 또 세계일보도 이것을 주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홍준표는 보수 진영 개멸에 앞장선 인물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맡은 역할을 한 거다. 이것은 이제 보수 정권 몰락, 일종의 몰락을 당했죠. 뭐 지방선거, 총선, 계속 대선 다 졌기 때문에 그 책임론입니다. 책임론. 그런데 이 홍준표는 또 엑스파일, 장모 의혹 등 흠이 많다.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은 내가 검찰총장 할 때 2019년에 인사청문회에서 당신들한테 다 검증받았다. 야당이었던 당신들한테 검증받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또 뭐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을 겨냥해서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원희룡 후보는 홍준표에게 민주당보다 내부 공격 열을 올린다. 자,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보다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린다. 뭐 보수 개멸론 이것은 서로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을 벌이는 건데 원희룡 의원이 강조한 홍준표는 민주당보다 이쪽 내부 공격에 더 열을 올린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홍준표, 윤석열이 조국 수사하면서 조국 전 가족을 도륙냈다. 조국 가족을 도륙냈다. 자, 이것을 동아일보는 제목으로 어제 토론의 하이라이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홍준표,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면서 조국 가족을 도륙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논평보다 더 노골적이죠. 홍준표가 토론 시간 대부분을 윤석열 공격에 할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서로 주도권 토론이 있었죠. 그때 하태경 의원이 주도권을 잡은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조국 교수랑 요새 페이스북에서 썸 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지금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느냐, 윤석열의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조국 씨가 본인의 SNS에서 이 홍준표의 발언을 링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썸 타느냐, 서로 사귀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당신 윤석열의 민주당 대변인 같아.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태경 후보가 어제
좀 돋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물으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걸 보면은 PR을 가리지 않는다. 적과 악원을 가리지 않는다.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잉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모든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애야 된다. 안 된다. 모든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를 윤석열이 했다는 이야기죠. 조국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를 윤석열이 했다. 그러니 그 원희룡 후보가 다시 홍준표를 겨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그 부인 정경심 씨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다 도륙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윤석열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 말하자면 부인, 딸, 동생, 사촌, 조국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다. 조국 뭐 아직 안 들어갔죠. 아직 지금 부인만 감옥에 있고 조국 씨는 밖에 있는데 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하태경 의원이 한숨 쉬듯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온 법의식이다. 개인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역풍이 저도 어제 이 말을 보면서 역풍을 예상을 했는데 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러디가 우선 쏟아지고 있습니다. 패러디. 조국 수사 과했다. 가족 도륙했다. 이 말에 대해서 패러디가 오늘 아침부터 막 쏟아지고 있는데 자, 국민일보 인터넷판 보시면은 조국 수사 과해 홍준표 향한 조국 수홍 패러디. 조국 수홍. 그때 윤석열과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국 지지자들이 대검 앞에 모여서 조국 수호 구호를 외쳤죠. 그것을 두고 조국 수호, 홍준표와 합쳐서 조국 수홍 그런 패러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패러디입니다. 조국 수홍. 홍준표가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냐, 조국 수홍 이런 패러디가 있죠. 이 패러디의 작은 글자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조국 일가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수홍 패러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디는 나는 조국 수홍이다. 위에 것은 나는 조국 수홍이다. 뭐냐면 어제 TV조선에서 중계한 첫 토론에서 제일 처음에 순서가 나는 뭐뭐뭐다 이런 게 있었죠. 판례를 적는 거. 그때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적은 것은 나는 무야홍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그런데 그것을 지우고 패러디해서 나는 조국 수홍이다. 이런 패러디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아래 패러디 보시면은 그때 대검청사 앞에서 조국 수호, 이른바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런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국 수호라는 것을 조국 수홍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진으로 또 패러디를 한 이런 패러디물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이 검찰 관련 쟁점은 김호수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윤석열을 겨냥해서 과잉 수사를 한다. 이 이야기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모두 달려들어서 모든 수사기관을 다 동원해서 공수처부터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모든 수사기관을 다 동원해서 과잉수사, 윤석열을 겨냥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사까지 막 돌입을 했죠. 특히 이 대선 전국에, 대선철에 야권의 유력 후보를 겨냥한 정권의 공권력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도 홍준표 후보도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문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조국을 수사를 했던, 조국 사태, 정권의 민낯,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던 그 윤석열을 공격하느라고
조국을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패러디도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전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 같은 데 나가서도 비슷한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처, 장모가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서 일종의 업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이 결국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까지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온 순수한 발언이냐 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냐,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성향 유권자의 역선택을 의식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도 섞여 있어서 섞인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홍준표 후보 쪽에서 이쪽으로 오히려 역선택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러디 쏟아지고 역풍이 밤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려서 새벽에 어제 밤늦게 올렸네요. 어제 밤늦게 글을 올려서 약간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국 과잉수사 논란에 조국 과잉수사 이렇게 발언했던 그것에 논란이 일어나니 국민이 아니라면 바꾸겠다. 내 입장을 바꾸겠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입장을 바꾸겠다. 일종의 치고 빠지기 성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빠지는 데 대해서는 진보층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겠죠. 일단 말을 했으니까. 논란이 커지게 되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조국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자, 유승민 좀 우호적이었죠. 어제 토론에서 홍준표에게 나 좋아, 홍준표 의원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유승민 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법의 관용은 누가 봐도 딱하고 불쌍한 처지의 약자를 위한 것이지 조국 일가를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권력자 조국 일가를 위해서 법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후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검사 입장보다는 정치인,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1차 토론회가 어제 끝났죠. 토론회가 끝나서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이면 아마 마음속으로 우열을 좀 가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5차례 더 토론회가 있는데 그것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단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서는 어제의 토론, 이것을 그 많은 평가를 하실 텐데, 자, 홍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곧 추석 연휴 끝나고 여론조사 같은 것이 쏟아지면은 또 확인이 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형 의혹이 하나 터졌죠. 자, 이재명 게이터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줄여서 화천대유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 업체입니다. 지금 이것과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이 어떤 줄기들이 하나씩 이렇게 드러나면서, 물론 이재명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또 패러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을 또 패러디한 것.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내일 새로운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는 일면 톱에서 또 새로운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땅 싸게 사서 무려 2,350여 원을 남겼다. 땅을 택지 개발하는 그 땅을 싸게 샀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서 이런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4년 전
성남의 뜰은 대장지구 그 시행사죠. 성남의 뜰에서 15만 제곱미터를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다른 구역 낙찰가의 65%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수천억 추가 수익을 남겼다. 자, 상당히 복잡하게 이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있고 이것이 어디까지 번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새로운 그 의혹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권순일 얼마 전에 대법관을 퇴임을 했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그때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에서 무죄를 받아서 다시 날개를 달았죠. 그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캐스팅 보트를 지었던 대법관이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지금은 퇴임을 했는데 퇴임 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뭔가 좀 수상한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무죄 취지 의견 냈던 권순일이 지금은 퇴임하고 나서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있겠죠. 이 정도 되면은 대법관까지 지낸 인물인데 고문을 맡으면은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도 고문입니다. 자,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이것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으로 했던 작년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는데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딱 나뉜 상황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본인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6대5가 됐죠. 캐스팅 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법원장 김명수가 선택을 하는데 김명수는 이 다수결에 따르는 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죄 이렇게 해서 7대5로 무죄가 선고가 된 사건인데 그 캐스팅 보트를 마지막에 지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연루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에서 그에게 보수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일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못 밝히겠다. 조선일보 해설기사입니다. 고문을 맡고 있는데 받은 돈은 얼마인지 못 밝히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죄 주도 권 전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법조계에서는 권순일의 강한 무죄 논리, 이 무죄 논리가 이재명에 대한 강한 무죄 논리가 심리 초기부터 다른 대법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은 고참 대법관이기 때문에. 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 경우에는 통상 대법관 재직 기간이 짧은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당시 권순일은 최선임이었고 5대5로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권순일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무죄 6, 유죄 5가 됐습니다.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따른다는 관례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죄 쪽에 서면서 무죄 7, 유죄 5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은 다시 날개를 달고 지지율이 오르면서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돼 있습니다. 자, 만일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와 어떤 수상한 수상한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면은 이것은 대선판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무죄 대가로 본인과 연결된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김명수 사법부도 통째로 흔들리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주 생각이 났습니다. 고발사주.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해야 되는 고발사주. 그리고 제보사주가 있어요. 제보사주. 이 언론사에, 조성은 씨가 언론사에 제보할 때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로 논의를 했다. 그래서 박지원이 사주했다. 제보사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드러나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은 일종의 판결사주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9월 17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